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와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타민 D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뼈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뼈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울증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 기능의 향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압 및 고지혈증의 조절에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비타민 D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유방암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모두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비타민 D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비타민 D의 혈중 레벨은 보통 30 이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정상 비타민 D 레벨을 갖고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비교해 볼 때 약 30% 정도의 유방암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레벨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유방암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폐경 전 여성에서의 유방암 위험 발생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느 연령대이든 뼈의 건강과 유방암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방암 환자가 적정한 비타민 D 레벨을 유지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비타민 D 레벨이 낮아져 있을 때 얼마나 나쁜 효과가 있을까라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메타 분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비타민 D가 정상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타민 D 레벨이 떨어져 있으면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차이가 약 40% 정도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레벨을 우리 모두 정상적인 레벨로 유지해야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비타민 D 레벨을 정상으로 유지하면 예후가 약 30% 정도 좋아진다는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서운 것은 유방암이 걸리더라도 비타민 D 레벨이 떨어져 있는 사람과 비타민 D 레벨이 정상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비타민 D 레벨이 낮은 사람에서 발생한 유방암이 병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방암이 더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리더라도 조금 일찍 조기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 레벨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D 레벨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비타민 D 레벨을 유지하는 방법은 햇볕을 쬐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이 점점 더 햇볕을 쬐이는 일들 없고 또 선블럭을 발라서 자외선 노출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보통 햇빛에 약 20분 정도 노출이 되면 주 2, 3회 정도 이 정도 노출이 되면 정상적으로 비타민 D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음식에서 얻기 위해서는 노른자 40개, 또 우유 10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노른자를 40개씩 먹는 일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다면 약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인의 섭취 권장량은 보통 비타민 D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한데요. 워낙 여러 종류의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먹다 보면 비타민 D 섭취가 4000, 5000 IU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계신 여러 가지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들을 잘 보시고 총량이 2000 IU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높게 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피부 같은 데에도 칼슘이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장, 또 심혈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서 비타민 D를 너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D를 또 섭취하는 방법 중에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고 또 약으로 먹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비타민 D를 높이는 것보다는 서서히 비타민 D를 보충해서 약물로 높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사로
비타민 D를 정상 레벨로 올려놓고 약물을 보조적으로 드시면서 비타민 D를 일정 레벨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항상 궁금해하시는 비타민 D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타민 D는 뼈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방암의 예후에도 관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비타민 D 꼭 정상으로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